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실시간 수업 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실시간 계속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와서 질문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면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의 경우가 이 은하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관측을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허블의 경우가 은하의 경우를 관측을 하면서 외부 은하의 존재를 알아내게 됐고, 그런 외부 은하의 다양한 형태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도표로 그렸는데 마치 소리급수의 모양과 같아서 소리급수의 도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블의 경우가 이 나눴던 은하의 그 종류가 우선 첫 번째 타원형의 모양을 띈다라고 해서 타원 은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그렇죠, 나선 은하가 있었습니다. 이 나선 은하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중심의 막대 구조의 유무에 따라서 막대 구조가 없으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막대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선 은하. 우리 은하의 경우에는 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중에서 어느 나선 은하였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막대 나선 은하가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원 은하도 나선형의 형태도 띄지 않는 불규칙한 형태를 띄는 은하라고 얘기를 해서 불규칙 은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만 조금 더 하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그 가운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서 렌즈형 은하다. 렌즈형 은하 또 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의 각각 특징들, 특히나 젊은 별들이 어느 쪽에 많은지, 그리고 나선 은하는 특히나 그러한 구조 같은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중앙 팽대부라는 부분, 은하의 중심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선팔 같은 게 있고 헤일로라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요 내용들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요 내용은요, 허블의 요 은하 분류는요,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 잘 분류할 수 있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은하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도 딱히 막 엄청 크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념의 경우가 근데 생소해서 아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특이은하와 바로 조금 이따가 배울 충돌은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허블의 은하 분류,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허블의 은하 분류로 분류되지 않는 은하를 우리가 특이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애들은 왜 특이하느냐, 일반적인 은하들에 비해서요, 전파라든가 혹은 X선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요. 어떤 거는 그러한 밝기의 경우가 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은 일반적인 은하랑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은하들을 우리가 딱 싸그리 잡아가지고 특이은하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전파 X선에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시간에 따라서도 이러한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특이은하 중심부에는요, 거대 블랙홀의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주변 물질의 경우에 이러한 블랙홀이 흡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강한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거대한 은하들은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의 경우 거대한 은하죠. 이러한 우리 은하 중심부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이 은하가 그렇다면 어떤 영역이 다르냐? 이러한 거대한 블랙홀이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 플러스 그것이 바로 활동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요 활동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특이은하의 종류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볼 건데요. 특이은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은하예요. 이름에서도 전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전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라고 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퀘이사입니다. 퀘이사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대다수 많을 텐데 어떤 은하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당연히 세이퍼트라는 사람의 경우가 발견을 해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고요. 요거는 영어식으로 읽는 방식에 따라서 시퍼트 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 세 가지 은하에 대해서 전파 은하부터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이은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이은하에 대한 설명 이거 들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서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경우가 특이은하의 그러한 특징들의 경우를 알려주고 어떤 은하인지 우선 맞추게끔 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보다 더 파고들어서 하나의 은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요 은하들의 특징의 경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특이은하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은하들이기 때문에 좀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 개념만 확실하게 잘 공부를 해두면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 한번 집중을 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특이은하 전파은하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파은하의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전파의 경우가 강한 은하를 우리가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그런 은하를 전파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파은하는 관측적인 특징을 보면 전파 영역에서 볼 때랑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 때 다르게 보여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일 때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여기 가시광선 영상 보이죠?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요 그림. 요거가 전파은하인데 여러분들 가시광선 영역에서 형태에 따라서 허블의 경우가 은하를 분류를 했었죠. 그걸로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요걸 또 가시광선 영역에서 본 건데 여기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로 얘네들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중심 부분이 바로 전파은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 떠올려 보면 타원은하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파은하의 특징 첫 번째는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타원은하처럼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원은하라고 허블의 은하의 분류에 따른 타원은하 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타원은하와는 다르게요. 바로 굉장히 이런 전파가 강하게 방출되는 은하인데 그래서 이 강하게 방출되는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는요. 바로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있는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전파 은하의 경우가 전파 영역에서 보면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심에 중심핵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도 똑같습니다. 중심에 핵이 있고 에너지 방출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발사하던 듯한 느낌의 요러한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선이 있고 그것의 경우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뭉쳐있는 요러한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Z라고 부릅니다. Z, 여기다 Z 쓸게요. 이 중심 핵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빠른 속도로 뿜어져 나와서 우리가 Z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 Z와 이어져 있는 여기 부분은 우리가 로브라고 부릅니다. 로브라는 것이 영어로 잎사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의 경우가 로브가 잎사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 한번 보면요. 여기 중심에 이러한 중심핵의 경우가 있고 요 중심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거 Z이고요. 요 Z에서 이어져 있는 이러한 영역의 경우를 우리가 로브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전파 영역에서 관측을 했을 때 이러한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Z와 로브의 경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이 전파 은하를요 요렇게 바라봤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관측자가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중심 핵의 경우가 워낙 밝고 얘네들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란히 우리랑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Z라든가 전파 로브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핵의 경우가 그냥 뚜렷한 그러한 전파 은하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이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이거나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요렇게 바라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가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 있는 요곳에 약간 수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중심 핵부터 Z, 전파 로브까지 모두 다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직적으로 약간 바라보게 되면 로브라든가 혹은 Z 같은 그러한 얘네들의 그 형태가 다 보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파 로브라든가요, 혹은 Z, 특히나 로브 같은 경우에는요, 강한 X선이라든가요, 혹은 여기서는 X선이라든가 전파의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특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알아둬야 될 거, 일단 가시광속 영역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두 번째는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양이 다른데 그 모양의 경우가 어떻게 보이는지, 특히나 로브와 Z 같은 경우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얘네들의 경우가 그래서 왜 이러한 로브라든가 Z에서 굉장히 강한 X선 혹은 전파가 방출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X선이라든가 전파 같은 것들이 강하게 방출된다는 의미는 이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굉장히 강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의 경우가 굉장히 고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운동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러한 강한 빛들의 경우가 방출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운동의 경우가 이렇게 강하게 어떠한 물질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운동을 하느냐? 중심에 바로 블랙홀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에 의해서 여기서 굉장히 얘네들이 강하게 운동을 하게 되고요. 중심핵에서 이 중심핵에서 운동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애들의 경우에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강한 운동에 의한 에너지들이, 그 운동 에너지들의 경우가 이렇게 Z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막 빠져나오는 애들이 로브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바로 전파 은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에 적혀 있는데, Z와 로브의 일부 영역에서는 강한 이런 X선들이 방출되는데, 이것은 이런 블랙홀에 의해서 고속으로 전자와 강한 전자가 움직이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 전자가 막 움직이면 전자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전자가 움직이면 당연히 자기장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강한 자기장 때문이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퀘이서 하기 전에 가장 아래에 있는 세이퍼트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세이퍼트 은하. 여러분들 세 번째 칸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세이퍼트 은하, 다른 이름으로는요, 시퍼트라고도 부릅니다. 시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요, 아까 앞서서 배웠던 전파 은하랑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대부분 아까 전파 은하의 경우는 타원 은하로 관측이 됐었잖아요. 이러한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나선 은하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라든가 요 그림 결국은 같은 그림인데 세이퍼트 은하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이런 나선팔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나선 은하들 중에서도 한 2% 정도가 현재 세이퍼트 은하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처럼 생겼지만 일반적인 나선 은하랑은 다르게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특징인데요. 핵의 경우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은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심 핵의 경우가 굉장히 밝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선 은하를 다양하게 봤었는데 다른 나선 은하는 이렇게 중심에 있는 핵이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이퍼트 은하는 일단 관측적으로 봤을 때 핵의 경우가 다른보다 훨씬 밝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관측적인 특징이 바로 넓은 방출선의 경우가 방출선이 관측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한번 보면요.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냈는데 지금 파장에 따라서 이러한 애들의 경우가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죠. 자, 요렇게 어떤 파장에서 톡 튀어나와 있는 요곳 우리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에너지 경우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게 많다.
요거 방출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전 시간에 이전 중간고사 때 범위에서 별의 파장에 따른 상대적인 세기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플랑크 곡선 같은 모양을 띠는데, 플랑크 곡선의 모양을 띠는데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는 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바로 흡수선이라고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흡수선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방출선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방출선인 겁니다. 어떠한 상대적인 에너지 세기가 쏙 들어가 있지 않고 톡 튀어나온 거 보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부분이고 요거 방출선인데, 자 선생님 여기다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한번 요거를 다 지우고 여기 있는 요 방출선을 특히나 한번 보면요, 지금 방출선의 경우가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선폭의 경우가. 다른 곳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말거든요, 요렇게. 근데 얘의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요 방출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왜 이런 넓은 방출선이 형성되냐, 일단은 방출선의 경우가 형성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출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게 굉장히 넓어, 선폭이. 이렇게 선폭이 넓은 이유는 왜냐면요, 바로 이 은하 내에 있는 가스들의 경우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심지어 빨라요. 그게 속도가 막 움직이는 속도가. 그러면 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람 눈이 이렇게 사람의 경우가 지구에서 바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세이퍼트 은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던 가스들의 경우가 막 빠르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요 속도의 경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오는 요 속도의 경우도 빠르겠고 멀어지는 속도도 빠르겠죠. 적색 편의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테고 청색 편의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예요. 기준에 있는 원래 이 파장에서 방출을 하는 방출선이 있을 텐데 요 방출선 자체도 이러한 굉장한 빠른 속도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는 애도 있을 테고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지는 애도 있을 테니 요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는 선폭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정리하면 가시광선에서는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중심의 경우가 밝다는 거. 이렇게 밝은 이유는 당연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넓은 방출선의 경우가 관측된다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이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기체 같은 경우가 그 물질의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심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넓은 선을 막 이렇게 나타내고 굉장히 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이렇게 나타나느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얘도 중심부에 굉장히 거대한 블랙홀의 경우가 있게 되고요. 중심부에 굉장히 강한 큰 블랙홀의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되면 요 블랙홀에 의해서 주변부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변기물을 내리면 그 변기물 중심으로 물들이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 중심부로요, 이런 물질들의 경우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요 블랙홀의 경우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중력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부에 있는 이러한 가스들의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 그것의 경우가 여기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가스들을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그런 에너지를 뿜게 되고 그 주변부의 가스들은 막 회전을 빠르게 하면서 넓은 방출선을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요 특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천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퀘이사입니다. 퀘이사. 자, 퀘이사는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한데 영어로 쓰면요, 퀘이사 이렇게 되고요. 얘는 사실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바로 쿼시 스텔라의 줄임말인데, 요 쿼시라는 뜻의 경우가 무슨 뜻이냐면요, 준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중간 단계 할 때 우리 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준이고요. 스텔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별입니다. 그래서 퀘이사를 한국어로 좀 바꿔서 쓰면요, 준 항성체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항성의 경우는요, 별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는 행성이라고 부르죠. 별의 경우에는 항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무튼 요 K사의 경우에는 준항성체라는 이름을 영어식으로 줄여서 쓰는 말이 준항성체인데 이름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K사 준항성체라고 불렸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현재 은하 배우고 있잖아요, 은하. 그런데 지금 K사의 그림을 보면 은하처럼 생겼나요? 지금 요 모양이 은하처럼 생겼나요, 여러분? 그냥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별 하나로 보이지 않나요? 이 K사의 경우는요, 똑같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요 K사를 관측을 했을 때 굉장히 밝은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밝은 그냥 하나의 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관측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왜 이 K사의 경우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요것이 별이 아니라 은하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측적인 특징 첫 번째는 K사는 이러한 적색 편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우리가 그 외계행성 탐사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적색 편의, 청색 편의 이런 내용 배웠었죠. 그 내용 수임이 계속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도 또 나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허블의 법칙에서도 또 나옵니다. 적색 편의에 대한 내용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그 천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기는 멀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매우 크게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멀어지고 있는 속도가 어떻다.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요. 후퇴 속도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빛의 속도의 거의 이거 잘못 썼죠. 0.1입니다. 0.1. 0.1에서 0.82배까지나 됩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0.82배 정도면 거의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게 퀘이사의 큰 특징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됐나요? 다시 좀 설명을 하면 퀘이사의 이러한 분광 관측을 사람들이 해보았더니 굉장히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났고 적색 편의는 멀어지는 천체에서 나타나는 편의인데 그 편의가 엄청 크다는 거는 굉장히 빨리 멀어지고 있구나. 요거를 일단 과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적색 편의가 그냥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수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사실은 다음 시간에 허블의 법칙 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K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알아둬야 돼서 미리 살짝만 지금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허블의 경우가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허블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경우가 팽창을 합니다. 라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서 알아냈냐면요. 다양한 은하들을 관측을 했더니 걔네들이 대부분 거의 다 적색 편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 의미가 왜 그러냐? 허블의 경우 이 우주 팽창의 경우는 초기에는 우주의 경우가 굉장히 이 고밀하고 고온인 상태의 점에서부터 빵 폭발을 해가지고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폭발을 하면서 요 우주의 크기의 경우가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면서 서로 멀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요거는 조금 그냥 알아두면 되는데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로부터 혹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는 의문이 지금 생긴다면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선생님하고 푸는 걸로 합시다. 얘의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많이 빨리빨리 멀어지는 애들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퀘이사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멀어지고 있으니 굉장히 매우 먼 거리로 있구나, 우리로부터.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의미가 다시 생각을 하면 무슨 의미냐. 바로 저 우주 끝에 있는,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에 있는 그 우주 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에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의 경우가 이렇게 반대로 우주의 경우가 다시 팽창하기 이전으로 이렇게 다시 돌리게 되면 얘의 경우가 생긴 후로 점점점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되었구나. 우주 초기에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 내용이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허블의 법칙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면 퀘이사는 굉장히 이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고 그 의미는 굉장히 빨리 멀어지는데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멀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멀어지는 애들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의미고, 멀리 있다는 것 자체가,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애라는 겁니다. 얘가 굉장히 늙은 애라는 거죠, 요 퀘이사는. 자, 요러한 퀘이사의 특징은 요러한 적색 편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러한 얘들을 봤더니 굉장히 멀리 이렇게 있는 천체인데도 불구하고 별인 줄 알았더니 별의 경우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밝게 보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은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굉장히 밝은 은하가 저 멀리에 있어서 우리 눈에는 마치 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퀘이사의 정체였던 겁니다. 이런 퀘이사를 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밝을까? 아무리 은하라고 해도 저렇게 멀리 있는데 이렇게 별처럼 밝으려면요, 중심부가 엄청 밝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중심부가 밝을까를 한번 그러한 것을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알아낸 거가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조금 없는데 요거는 좀 적어두세요. 퀘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출선의 경우가 굉장히 넓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K사의 경우가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측정을 해봤더니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태양계 정도면 엄청 작은 크기인데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안에 태양계 정도 안에 엄청나게 밝은 별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이렇게 차 있어도 퀘이사 정도의 빛을 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중력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퀘이사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블랙홀이 있기에 얘 초거대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초거대한 블랙홀의 경우가 이런 주변부에 있는 물질들의 경우로 막 빨아들이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아냈었던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요 퀘이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퀘이사의 중심에도 굉장히 질량이 큰 블랙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넓은 방출선이 나오는 이유도 이해가 되죠. 아까 선생님이 세이퍼트 은하에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회전을 하니까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요, 그것이 넓은 방출선으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그림을 잠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걸 보면요, 요거가 바로 퀘이사의 그러한 적색 편의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요, H 델타, H 감마, H 베이타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선입니다. 수소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열로 이동한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있어서 나타나야 될 애가 요만큼이나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애는 여기 쪽으로, 지금 빨간색 쪽으로, 적색 쪽으로 많이 편의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에서 적색 편의가 요 정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정도로 나타난다 하면 요거 퀘이사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특이 은하인 전파 은하,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 봤고요. 그 다음에 퀘이사까지 봤습니다. 얘네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그 공통점이 있었죠.
다 어떠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했었고 그 이유가 다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스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특이은하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굉장히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블랙홀이라든가 특이은하, 얘네들은 왜 이렇게 활동성을 띠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잘 연구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스님이 그냥 특이은하들이 거대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었죠. 바로 이러한 거대 블랙홀의 경우가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은하도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어요. 그런데 걔가 이러한 특이은하들의 거대 블랙홀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고요. 특이은하에 있는 거대 블랙홀들은 중심부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애들은 막 쓸어먹고, 마치 진공청소기처럼요, 막 쓸어먹고, 걔네들의 에너지를 막 방출을 하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활동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한 블랙홀들이 중심부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특이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성이 있는 블랙홀이 있는 그 중심부를 특이은하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부르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특이은하들은 활동성이 있는 은하핵을 가졌다라고 해서 활동성 은하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AG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성 은하 혹은 유튜브 같은 데다 AGN 같은 것들을 AGN S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을 치게 되면 다양한 영상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결론적으로는요, 결국엔 중심부에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블랙홀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퀘이사처럼 보이는 거고, 굉장히 그것이 멀리 있으면 퀘이사인 거고, 그것의 경우가 전파를 엄청나게 강하게 특히나 방출하는 애면 그게 전파 은하처럼 보이는 거고, 비교적 전파는 약한데 마치 주변에 이런 먼지 구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세이퍼트 은하처럼 보이는 거고, 막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떻게 이러한 활동성 은하핵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궁금한 학생들은 더 찾아보는 걸로 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대 블랙홀이 있는데 그 거대 블랙홀이 심지어 활동성을 가지는구나, 그런 애들이 특이은하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충돌은하 내용 간단하거든요. 그 내용만 하고 오늘 배울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은하는 말 그대로 은하들, 두 은하의 경우가 충돌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주 무리를 지어서 분포하는 은하들 중에서도 가깝게 지내 있는 은하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금 느린 속도이지만 서로 인력의 경우가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충돌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은하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하들이 충돌할 때 별끼리도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은하들이 아무리 별들이 많다고 해도 그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은하들끼리 충돌한다고 별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여기 이렇게 두 은하의 경우가 충돌을 할 때 당연히 요게 거대한 요러한 분자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분자들이 뭉쳐져 있는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은 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냥 성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러한 성운 같은 애들이 이러한 은하들 안에도 막 많이 분포를 할 텐데, 이런 애들끼리는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별들끼리는 워낙 별이 작기 때문에 잘 충돌하진 않지만, 그래서 요 성운 같은 것들이 혹은 분자원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막 어떻게 보면 기체끼리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이 되면 우리 성운의 경우가 압축되면 뭐가 되죠? 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별의 경우가 탄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충돌 은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은하의 경우가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서 특히 여기 보면 이상한 형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라서 분류하지 못하는 이러한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서 그러해서 이러한 허블의 은하 분류로 분류할 수가 없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은하로부터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죠. 안드로메다도 지금 우리 은하와 아주 미세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요, 약 40억 년 정도 후에는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아무래도 개념의 경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물어봐야지 바로 해결이 되고, 다음 내용으로 껄끄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